언니가 읽어주는 영화 언니야. 연하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소년 보호 처분에 관해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 한밤중 태주를 찾아온 유리가 은석을 보자마자 기절해버리는데요. 차태주 판사님 여기 있어요? 자판? 차태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서유리! 서유리! 유리야! 폭행 피해 의심 환자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게 의무라서요. 신고 접수가 되면 출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서요. 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별일 없었는데 법원까지 찾아와? 이 밤중에? 폭행당한 게 분명한데 부인하는 유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쭉 조부모 밑에서 살았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치매로 입원 중이시고. 태주는 부모님과 오래전 연이 끊기고 조소은 가정에서 자란 유리가 가정폭력을 당했을 리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유리의 폭행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한 은석. 서유리 아시죠? 아니에요. 서유리 평소엔 어땠습니까? 직장에서 유난히 실수가 잦고 집중을 하지 못하며 나이든 남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원조 같아서요. 주변인들은 그저 원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정체에 대해 묻는 은석에게 입을 꾹 닫는 유리. 몸이 비실비실해가. 네? 자주 넘어집니다. 야, 니 안 그랬나? 거기다 보호자인 할머니까지 넘어져서 다친 거라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더 수상해진 두 사람. 이 병원에서 걔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등질이 또 얼마나 더러운데요? 은석은 유리의 할아버지 요양원에 갔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유리가 겪은 폭력이 가정폭력이란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버지였어. 매일 아빠에게 돈 때문에 폭력당해도 할머니의 부탁 때문에 늘 맡기만 하는 아이. 할머니 나 안 불쌍해? 나 그 인간 때문에 지금 입원까지 했어. 불쌍다. 내가 심마야 아파 못 들으신다 아이가. 그래도 너가 아버지고. 늘 참으라는 할머니와 있는 것이 힘들고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도 무서운 유리는 결국 가출팸을 찾아갔다가 돈만 털리고 얻어맞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나만 이렇게 족같아요? 제가 참아줬잖아요. 근데 왜 제가 떠나야 돼요? 태주의 반대에도 가출팸과 어울렸던 이유로 유리를 우범 소년으로 격리 결정을 한 은석.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나?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왜 그렇게 매번 날이 서 계시는 건데요?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도 하나 좀 묻자.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왜 매번 애들 편에서 저렇게 안달이지? 왜 자꾸 남의 사건에 훈수질인데? 사실 은석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태주는 과거 자신도 시달렸던 가정폭력의 기억 때문에 유리에게 감정이입이 되었는데요. 은석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판사된 이유를 설명하는 차태주. 10년? 20년?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서 혼자 그 아이 갇혀있는 거라고요. 은석은 그런 태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격리된 유리에게 차가운 판사의 모습이 아닌 피해자를 지킬 수 있게 자신이 보여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집을 지키고 가해자 벌 받는 거. 드디어 유리의 재판날. 함께 온 유리의 아빠는 일종의 훈육이었다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하는데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가정폭력이요. 인정합니까? 내 자식 내가 혼내고 가르치겠다는데 법원이 뭔데 이래 가짜를 합니까? 씨발 처맞아요 또. 그만해. 그만해. 네가 알아서 벌었어. 네가 알아서. 돈 번다고 이렇게 쓰지 마라. 돈 어디 있어? 없다고. 그냥 죽여. 맞고 자란 자신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라는 할머니를 설득하고 폭행당한 유리가 녹음한 파일과 경찰들의 증언들로 인해 은석의 약속대로 유리가 격리되는 것이 아닌 유리 아버지의 친권을 제안하는데요. 아버님은 왜 당당하십니까? 그런 유리의 아빠에게 무섭고 차가운 기세로 눌러버리는 심은석.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1년 제한. 친권 1년 제한. 1년 감호시설 위탁을 명령한다. 심은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제안을 선고해버립니다. 은석은 이번 재판에서 태주가 말한 공이 컸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했던 태주는 은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검정고시 출신 판사, 그것도 소년부에 들어온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년범에게 늘 헌신을 다하고 그들에게 갱생의 여지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태주. 가정폭력을 당하던 태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10호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담당 판사가 아닌데도 얼굴도 이름도 가물한 어떤 사람의 끈질긴 노력으로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던 차태주. 그에게 기회를 주고 판사라는 꿈을 실어준 사람은 바로 강원중 부장판사였습니다. 발버둥 쳐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늘 새 생활이 좌절되는 유리의 절망감은 몸의 상처만큼이나 아팠을 것이고, 아들의 폭력을 막아주지 못한 어머니는 손녀의 폭력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 할머니가 되어 폭력이 대물림되고 방조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너무 시원한 판결로 사회가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준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유리에게 전한 심은석. 이번 사건에서는 강원중과 차태주의 인연을 암시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법정에선 공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초반부터 방송매체 출연에 정계 진출의 뜻을 품고 명예욕의 상징처럼 보였던 강원중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거듭될수록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나안 폭력 속에서 보호받지 못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날선 칼을 들 수밖에 없던 아이들. 늘 차가운 모습의 심은석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가운데 배려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줬습니다. 은석이 이렇게 차가워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토록 소년 범죄자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던 은석은 사실 마음속으론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늘 위험한 환경 속에 놓여진 아이들.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의 환경에 의한 사건은 85%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이기에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심은석.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두 번째 심판 이야기. 언니하는 소년심판 세 번째 심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은 왜 당당하십니까?